점유 취득 시효는 매우 중요한 테마입니다. 특히 시효의 완성으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점유,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 평온공연한 점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지만은 예외적으로 등기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앞에서 자주 언급했었죠. 한편 시효 취득의 대상은 점유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도 점유하지 않고 권리 위에서 계속 잠자고 있으면은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지상권과 전세권도 점유하는 권리고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자기 소유의 토지, 성명불상자의 토지, 그리고 권한이 불분명한 토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고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그리고 일필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을 시효 취득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죠? 그리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도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표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효 취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 없고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를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의 세 가지 효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발생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시간이 준 선물이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의 채권 계약은 아니죠. 그리고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즉, 무효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시효 완성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 완성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은 시효 완성자는 그 양수인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자는 시효가 완성되자마자 등기를 해야겠죠. 두 번째,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소급표를 갖습니다. 즉,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죠.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입니다.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죠.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어요.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점유가 계속되면은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아니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틀렸고 답이네요.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그렇죠?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게 되면은 점유를 통해 얻은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아니죠?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틀렸고요. 2번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시효 완성 시점에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 등기 명의자는 진정한 소유자야겠죠. 맞는 지문이고 답이네요.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시효 완성자는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니죠.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자는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 신탁자에게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계속한다. 아니죠. 점유 취득시효는 소급표를 갖는다고 했어요. 즉 점유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 즉 시효 완성자에게 계속합니다. 즉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 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아니죠.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했어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답이네요. 3번 일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아니죠. 일부의 토지 일부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미리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시효를 완성하자마자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아니죠.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점유취득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쉽다.